자, 영문법 강의 16번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유격도, 대충 그냥 간단한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만, 따지고 들고 보면, 소유격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선 소유격을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유격을 분류를 하면 기능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별로 봤을 때 첫 번째 기원 소유격이다, 출처다, 어디에서 비롯됐다, 뭐 그런 의미인데, 기원이나 원인, 창시자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을 기능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소유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주격 관계냐인 것과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법학자들은 기원 소유격을 아예 그냥 주격 소유격이나 소유 소유격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예 주격 소유격하고 소유 소유격하고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기원 소유격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막상 해석을 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제인의 방법이죠. 근데 제인한테서 비롯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인이 만든 방법이겠죠. 창시의 개념이죠. 제인이 창시한 방법은 내 것보다 나았다. 그 다음에 그 작가의 특이한 습관들은, 이건 창시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완전 소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실은 작가가 습관을 소유한다는 개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가의 독특한 습관은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기원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말 그대로 possession, 소유한다는 의미인데, 소유격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 소유관계다, 가지고 있다, 선생님 사무소, 농부의 오두막, 이렇게 소유. 그 다음에 소속이나 연관을 나타낸다, 제임스 핸드. 제임스가 손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손이 제임스한테 속해 있는 거죠.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the hat of this fierce nationalist, 이 잔인한 민족주의자의 모자. 이건 소유라는 의미로 소유관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소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투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the answer to the question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of가 아니에요. to입니다. 이 question이 답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question의 의미가 없죠. 존재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자, 하나 더. The key to the door. 그 문의 열쇠입니다. The key of the door 해버리면, 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버리면 아무나 와서 그 문에서 있는 열쇠 갖고 문 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 문의 열쇠일 때는 of를 안 쓰고 to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격 소유격이냐, 이 주격하고 목적격이 좀 생소한 부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예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I met him for 5 minutes. 나는 그를 5분 동안 만났죠. 뭐뭐 하자마자,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 소유가 그의 도착이죠. 그래서 그가 도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he arrive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가 도착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격의 의미다. 다 하나 봅시다. The artist's stay in Seoul lasted for 10 days. 그 예술가가 서울에 체제한 것은 1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데, 이것도 artist stayed 이렇게 되죠. 예술가가 체제했다, 머물렀다.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주격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소유격은 They didn't agree about the children's education. 그들은 그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 즉 의견 일치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Educate the children입니다.
그래서 the children이 educate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the firefighters ran out for the rescue of the boy. 소방관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죠. 무엇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누구의 구조? 그 소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rescue the boy. rescue 동사로 쓰면 rescue the boy가 됩니다. 그 소년을 구조하려고. 그래서 소년이 구조의 목적이 되죠.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동격 소유격. 동격 소유격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동격 오브란 말을 주로 씁니다. 동격 오브. 그래서 서울이라는 뭐뭐라는이죠. 서울이라는 도시. 이집트라는 땅. 그들 모두. 이건 동격 관계예요. 동격을 나타내는 콤마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that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격 나타내는 방법들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이때는 전치사 오브를 이용해서 동격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도량 소유격이다. 도량을 나타낼 때 소유격의 형식을 빌어서 쓴다. 그래서 도량에서 measure란 뜻 보시고 길이, 높이, 넓이, 공간, 시간, 무게, 가격 등이다. $30죠. 30달러의 값. A couple of hours, 2시간 정도의 잠. A mile's walk, 1마일의 걷기. A pound's weight, 1파운드의 무게. 이렇게. 그래서 도량 소유격의 경우에는 apostrophe s를 사용하지 않고 of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0 pounds worth of food. 음식의 10파운드 값의 음식. 그래서 10 pounds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서 apostrophe가 생략이 된 경우고, 이거는 apostrophe가 생략이 된 경우고, 그 다음에 X length away from the desk. 책상으로부터 토끼 한 자루만큼에 떨어진 거리. 그래서 여기서 이 소유격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브로 요러고 묶고 요러고 묶고. 자, 오브로 나타나는 경우 10일간의 결석. 오슈에 있어. 그 다음에 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구나. 어가 여기인데 지금 이거 타자가 잘못 쳐있네. 1마일의 걷기. 요것도 저 위에서 보듯이 1 miles walk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브를 이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은 기능별로 봤을 때 대충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기원 소유격, 소유 소유격, 주격, 목적격 4개에다가 동격, 도량까지 6개로 분류가 되어 있죠. 분류 방법은 각 학자마다 다르니까 분류 방법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소유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자, another와 other의 소유격은 있냐? another의 소유격은 없죠. anothers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anothers. 그런데 another 다음에 형용사가 another가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뒤에 따르면 another man, 또 다른 사람 의 요건 가능합니다. 요건 가능한데 여기 나오네요. another 자체에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another 다음에 another가 형용사로 쓰이고 요건 another는 대명사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요건 형용사 또 다른. 그래서 another가 형용사로 쓰이면서 뒤에 명사가 올 때는 apostrophe s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another는 형용사로. 그러면 another person 대신에 somebody else란 말 쓰기도 하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quote. 자, other의 소유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에 another처럼 뒤에 명사가 따르거나 앞에서 정관사 등이 수식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 We are not interested in other 다른 사람의 문제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D가 붙은다는 얘기는 더가 붙으면 이게 명사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란 얘기예요. 상대방. 그러면 각자는 상대방의 가방을 봐주었다. 보살펴 주었다. 자, 여기서 이치하고 the other를 뭘 보시면 하냐면 They loved each other. 그들은 사랑했다. 서로를. 이거 상호대명사라고 그러죠. 상호대명사. 그랬을 때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each other was loved
by them이 되는데 이런 수동태는 없어요. 상호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 못합니다. 상호대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고치면 each of the two, 그 둘 중 각자가 was loved, 사랑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other, 상대방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요. 그래서 each하고 the other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each other가 이 수동태에서 말하는 each other하고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동태에서 태의 제한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other가 대명사가 돼서 the other가 되면 소유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other가 s가 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건 한 사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건 the others는 나머지 하나. 그래서 세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이건 여러 명이니까, 2명 이상이니까, 세 사람 이상이겠죠. 서로가, 이건 상대방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가방을, 봐주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속담이나 격언 따위, 또는 일부 기원문 따위랄지, 또 뭐 선언문 따위, 이럴 때는 문법의 틀을 많이 벗어난 문장들을 쓰죠. 그래서 another하고 other의 소유격인 another 속 other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담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의 빵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죠. another's bread cost, 다른 사람의 빵 값이 더 많이 나간다. when we try to adopt others' custom,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습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only in being clumsy, 단지 clumsy, 솜씨 없게, 뭐라고 지금 갑자기 보잘것없이 성공할 뿐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속담 같은 따위에서는 이렇게 another하고 others 다음에 s를 붙여서 소유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담에서 사용을 하니까 일반 문장들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건 예외로 치세요. 그래서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ach other 수동태 나오구나요. 상호대명사는 수어가 될 수 없어. 주어가 아까 방금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보충 설명한 부분,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each other나 one other 소유격은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The son can borrow each other's books, one another's books. other나 another는 소유격이 안 되는데, 상호대명사의 소유격은 이처럼 어근 소유격죠. 그룹 소유격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서로의란 뜻이겠죠. 서로의. 그래서 학생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책들을 빌릴 수 있다, 빌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each other는 둘일 때 쓰고, one another는 셋 이상일 때 쓰죠. 원칙은. 근데 요즘 미국 사람들 혼용합니다. 둘일 때 one another 쓴 사람도 많고 셋 이상인데도 each other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2명이냐 3명 이상이냐의 구분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설명일까요? 상호대명사가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문장에서 상호대명사의 소유격, 상호대명사는 상호대명사의 소유격으로 이끌리는 명사구가 주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Each other's letters delivered by a servant. 서로의 편지가 하인에 의해서 배달되었다? 이거 너무 막연하죠. 지금 each other라는 상호대명사를 받을 만한 문장이 앞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앞에. 이 상호대명사 each other가 앞에 무슨 문장들이 나와갖고 each other가 누구를 받는지 알 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호대명사가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문장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다른 말로 고치면 their letters to each other 이렇게 돼요. each other's letter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급 문법인데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치시고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each another 쓰라는 단어는 없죠. 서로 one another, 이게 서로라는 얘기인데 서로 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each other도 마찬가지. 서로 둘 해서 여기다 s 붙일 수는 없어요. 이 자체가 없어야 서로란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아예 전자, 이건 흔하만 한 얘기인데, 혹시 질문이 들어올까봐,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군 소유격. 어군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룹 제네티브라고 그럽니다. 자, 어군 소유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the palace of the Queen of 잉글랜드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영국의 여왕이니까. 근데 여왕의 궁전이라면 여왕은 사람이죠. 사람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뭘 사용합니까? 아퍼스트로피 F 사용하죠. 근데 오브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문법의 근본적인 원칙이 어긋난다. 그렇게 이렇게 쓰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 The Queen of England's 팰리스 이렇게 쓰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유격은 요 전체를 받습니다. 영국 여왕의 궁전이죠. 그래서 어군이죠.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전형적인 어군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어군 소유격은 이제 설명 이제 개념 파악되셨으니까 보시죠.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 아퍼스트레스가 여기 다 걸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렇게 다 걸립니다. 공중인의 서명.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있고 동격이한 명사공이다. 요거하고 요것이 동격이죠. 나의 오랜 친구인 스미스의 편지. 그래서 이 아퍼스트레스가 이렇게 다 걸리죠. 지금 이렇게 그녀의 남편인 닥터 존의 생일 이렇게 다 걸리죠. 그래서 her husband하고 닥터 존이 동격을 이루면서 이 전체를 아퍼스트레스가 소유격으로 받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아까 상호대명사의 경우 each others, another 소유격이 있다고 그랬죠.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의 집. 누군가 다른 사람의 차. 이것도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전체를 받죠. 아퍼스트레스가. 그 밖에 누가. 이것은 어느 다른 사람의 모자냐. 그래서 이것도 어군에 속하고. 전치사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A man of distinction. 이것을 저명을 가진이죠. 이렇게 저명을 가진,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그때 of는 무엇을 가진이다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저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명한 사람. 여기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아퍼스트레스가 붙죠. 저명한 사람의 영향력. The teacher of music. 뮤직 티처도 되는데, 어차피 뮤직 티처도 어군 소유격이 되네요. 이렇게. 음악 선생님의, 또는 음악 선생님의 방. teach가 복수인 경우는 the teachers of music 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악 선생님들이 여러 명인데 각자가 방을 다 가지고 있으면 S 붙이면 되는 것이고, 음악 선생님이 3명인데 음악 선생님 3명이 한 방을 쓰면 room 단순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차 안에 있는 사람의 귀, 그 다음에 두어 시간의 잠, 이렇게 되죠. 복합어, son-in-law 이런 게 복합어죠. 근데 사위의 집.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 and나 or로 연결되는 어군도 있죠. an hour and a half, 1시간 반의 토론, 일주일쯤의 햇빛.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군 소유격. 앞에 여러 단어를 다 싸잡아서 소유격으로 받아주는 어군 소유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 요거는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문장을 전체 소유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문장이 아니고, 우선 요거부터 봅시다.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자죠. 그래서 전체를 봤죠. 그래서 원칙은 the man stand,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자 해야 되는데, 사람 소유격일 때는 아퍼스트레스를 사용하라니까, 다시 한번 여기 화면 안 나왔죠.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자. 그래서 아퍼스트레스가 이 전체를 다 받는 건데, 지금 문장을 원칙이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자. 근데
사람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학 작품에서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관계대명사절에 포함된 소유격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차. 원래는 the car of a man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차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사람이니까 apostrophe s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차.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받는 명사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소유격을 받아주네요. 그 다음에 the limited amount of help and support will not cover you and 여기는 지금 병렬에 어긋납니다. 병렬. 자 보세요. 대등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건 사람이죠. 그 다음 너의 가족의 need이죠. 필요한 거. 그러면 이건 사람이고 물건이니까 병에 어긋나죠. 자 그렇게 한정이 된 양의 도움과 지원은 네가 필요한 것과 너의 가족이 필요한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 처리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를 처리해주고 너의 가족이 필요한 걸 처리해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your need and your families 해야 됩니다. need가 한번 나왔으니까 need 여기 써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실수를 자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milder than Korea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Japan. 그럼 해석을 해보면 한국의 기후는 일본보다 온화하다. 말 되죠, 우리나라 말로. 근데 비교의 대상이 뭐가 돼버립니까? 한국의 기후하고 일본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틀려요. 그래서 맞게 쓰려면 then that of Japan 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것, 즉 일본의 기후. 그래서 한국의 기후하고 일본의 기후가 비교가 돼야지 한국의 기후하고 일본 자체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제한된 양의 도움과 지원이 너를 처리해주고 너의 가족의 공공한 점을 처리해준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다고 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이거 병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독립소유격이라 그러는데 이거 나오네요. 독립소유격. 자, 독립소유격은 반복이 싫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독립소유격과 로컬 소유격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 차는 저 안의 차보다 더 빠르다는데 car가 반복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소유격이에요. 메리의 옷은 가장 예쁜 옷이다. 자, 옷이 뒤에 나오니까 이 앞에 드레스 빼서 메리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독립소유격이고. 자, 로컬 소유격은 제가 로컬 소유격 우리말로 적당히 지금 번역이 안 돼서 그냥 로컬 소유격으로 했는데 반복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로컬 소유격은 소유 형용사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하우스, farm, studio, clinic, store, cathedral, shop 등을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will meet at Bill's house가 되고 여기 Bills만 나오죠. 그럼 요 문장만 보면 Bill의 집인지, Bill의 농장인지, Bill의 스튜디오인지 또 원룸을 영어로 스튜디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룸을 원룸이라고 쓰면 미국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그냥 원룸을 스튜디오. 그럼 방 두 개 있는 스튜디오는 뭐라고? two room 스튜디오 하면 되겠죠. 그 two room 스튜디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룸을 스튜디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빌의 집인지 농장인지 원룸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 빌 내에서 만날 거야. 문맥을 보면 이제 앞에 보고 뒤에 보면 빌의 집인지 농장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농장이나 집이나 농장이나 스튜디오가 앞에 있습니까? 없죠. 반복이 싫어서 생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우스, farm, 스튜디오, 클리닉, 스토어, 캐테드럴, 샵 등 이런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오면 뒤에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I'm going to the dentist. 당연히 클리닉이겠죠. 나는 치과에 갈 거야. 또는 가고 있다. 그래서 클리닉이 생략된 거죠. 클리닉 반복이 돼서 생략되는 거 아니죠. 세인트 폴스까지만 쓰죠. 성 바오로 성당. 근데 요거 빼고 그냥 세인트 폴스만 씁니다. The barber shop. 이발사의 가게니까 이발소니까 샵이 있어야 되는데
빼요. 그래서 더 bubbles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문법책들에서는 요 전체를 다 독립소유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설명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독립소유격이라는 거 뭐 어째서요? 반복하기 싫어서 사용하는 게 독립소유격이고, 로컬 소유격은 반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것은 반드시 서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책들에서는 요 전체를 다 독립소유격이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유격 전치사를 이용해서 최상급을 나타낸다는 표현입니다. 소유격 형용사. 소유격 최상급. 소유 전치사 ove를 사용하여 최상급을 표현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대부분이 근데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 The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죠? 찬양 중에 찬양. 왕 중에 가장 높은 왕.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최상급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형식상 최상급 표현은 없지만, 이 소유격 오브 전치사로 인해서, 이게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죠. The Heaven of Heavens. 천국 중에 천국. 그래서 최고의 천국, 최고의 왕, 최고의 찬양. 그래서 소유격 최상급이라는 거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니까 이것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또 특히 요거하고 요거 어민이 다르죠. 요건 heaven입니다. heaven. 요건 haven이에요. 발음 기호가 heaven. 그래서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실 때 요거하고 비슷해서 학생들 heaven 하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요것은 haven. 요것은 heaven. 또 하나. 이 프레이가 기도하다죠. 이하를 붙이면 뜻이 두 개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라는 명사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때는 프레이어라고 읽으셔야 돼요. 프레이어. 근데 기도가 되면 프레어가 됩니다. 자, 기도는 prayer. 기도하는 사람 prayer. 그래서 언젠가 뭐 배철수 팝송 나오는 DJ 할 때, 노래 제목 말할 때, 올드 프레이어라고, 무슨 프레이어라고 하니까 바로 누가 전화해갖고, 그때는 이 프레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라는 의미니까 프레이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프레이어가 아니고 프레이어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철수가 바로,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다. 이때는 프레이어가 아니고 프레이어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발음을 정정해서 다시 멘트를 하던데, 그래서 단어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단어는 반드시 소리로 외우세요. 그림으로 외우지 마시고, H-A-V-E-N, H-A-V-E-N, 요거 그림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외울 때, 단어 외울 때, 히읗, 기역, 기역요, 히읗, 기역, 기역요. 이렇게 외우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heaven. 이렇게 소리로 외우세요, 소리로. 소리로 외우다 보면, 스펠링은 정확히 써집니다. 저절로 언젠가. 근데 그걸 그렇게 않고, 이 알파벳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H-A-V-N 이렇게 외우니까, 단어도, 스펠링도 나중에 헷갈릴 뿐더러, 단어도 잘 안 외워지고, 이건 그림 외우는 거죠. 그렇게 외우는 것은 H-A-V-E-N 이렇게 외우는 것은 그림 외우는 겁니다. 그림.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사전을 모른다고 나오면 반드시 사전 찾아서 발음기호를 꼭 확인하시고 발음기호대로 강세 확인하셔서 정확히 읽으셔서 정확히 읽으면 정확한 스펠링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소유격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그다음 17강에서는 이제 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수의 개념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고 폭넓게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 대한 강의는 아주 짧다 보니까 오래 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different from하고 different than 원래 different는 from이 오는데 than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different than을 쓰느냐. 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자, 17강 때 뵙겠습니다.